정말 오랜만에 일러스트를 완성했어요. 오늘은 그림 과정에 대한 설명보다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얻은 제 삶에 대한 지혜를 나눠보려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최대치 역량을 기준으로 나 자신을 정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사실 이 정도 배경 일러스트를 짧으면 열흘, 길면 3주 안에 그리던 사람이었어요. 번아웃 걸리기 전에 말이에요. 근데 이번 그림은 그리는 시간만 2달 반이 걸렸고 이전 일러스트 완성작 첫 휴식 이후 9개월 만의 그림이거든요. 그때 저와 지금의 저는 아주 많이 다른데 그림 완성하는 스피드만 가지고 자꾸 저 자신을 압박하니 느린 제 자신이 답답하고 많이 힘들더라고요. 과거 10일만 해도 일러스트를 완성했던 저는 현재처럼 작품반 수업도 하지 않았고 구독자들과 방송을 주기적으로 하지도 않았고 새 컨텐츠와 강의를 매번 기획하지도 않았습니다. 운동도 안 했죠. 하지만 지금의 저는 실시간 강의도 매주 하고 그 와중에 새 강의도 또 기획 중이고 운동도 하고 라이브 방송도 하고 정말 많은 일을 합니다. 일러스트를 그리는 기간은 느려졌지만 보다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죠. 삶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가며 그것들의 조화를 맞춰나가는 과정입니다. 매번 인생의 패턴이 변하죠. 학교 가던 사람이 백수가 되고 백수이던 사람이 일을 시작하고 일을 하던 사람이 직업이 바뀌고 옆에 있는 인간관계가 바뀌고 통장 잔고가 0원이 되기도 하고 그러다가 다시 차기도 합니다. 모든 것들은 흘러가고 변화하는 게 당연합니다. 저도 일러스트 진행해서만 보아도 제 내면의 변화를 알 수 있죠. 떨어진 천사가 추락해서 다치고 피로함에 지쳐 쓰러져 있다가 점차 회복하며 깊은 휴식을 취하고 이번 그림에선 조금 인물이 일어섰네요. 제 상태를 의도해서 그린 건 아니지만 이렇게 또렷하게 보이니 그림은 사람의 내면을 반영한다는 말이 100% 맞는 말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즉, 사람은 이렇게 그림에서도 보이듯 환경과 내 내면이 계속 변한다는 겁니다. 저는 배경까지 풍성하게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하다 보니 그 변화가 유독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번아웃이 제게 너무 지옥이었고 그 지옥을 벗어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어떻게 번아웃을 회복했냐 묻습니다. 무기력과 우울의 끝판왕에서 어떻게 다시 생기 있게 그림을 그리게 되었나. 그 방법은 지옥으로 떨어져가는 삶을 그저 허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이 되게 무서워 보이죠? 실제로도 무섭습니다.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지만 현재 제가 번아웃을 완벽하게 빠져나왔다고 생각하고 그 비법이 딱 이것이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보통 사람은 나의 가장 잘나고 유능한 모습을 내세우고 싶어 합니다. 강하고 잘할 수 있고 멋진 부분으로요. 특출난 장점이 없다 해도 내 약하고 부족한 부분은 타인에게 보여주고 싶지도 내 안에서 인정하고 싶지도 않죠. 이 잘하는 모습과 못나고 약한 모습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한 쌍이 되어 번갈아가며 나타납니다. 순수하게 그림을 그리거나 원하는 일을 시작할 수 있는 행동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은 모자란 내 모습을 스스로 더 이상 채찍질하지 않게 될 때입니다. 못할 수 있다는 경우의 수도 인지할 때는 긴장이 풀려서 애쓰지 않고 상황을 분별 없이 바라보며 현재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잘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중간에 번아웃을 만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못하는 경우의 수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기 때문에 무조건 잘해내고 잘 그릴 가능성만 생각하며 행동하게 됩니다. 어깨에 힘이 바짝 들어가죠. 그림 작가님들이 고질적인 목과 어깨 통증이 있는 걸 보면 다들 못 그리지 않으려 바짝 긴장하고 살아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반대의 경우는 애쓰지 않는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쉬워요. 어릴 때 놀이터에서 놀다가 지치면 집에 들어가죠. 하지만 애쓰는 사람은 아이처럼 놀고 싶어서가 아니라 잘하려고 작업을 하기에 멈추지 않는 공장 같은 마인드로 그림을 그립니다. 그럼 내 몸이라는 기계는 과부하가 걸려서 무기력증, 질병에 걸리죠. 그럼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이 알아서 들도록 나를 내버려 두어야 해요. 놀이터 가서 5시간 동안 놀았더니 피곤한 아이는 저절로 집에 가서 낮잠을 자든 뭘 하든 놀이터 생각을 안 하고 쉬어요. 그러고 한참 쉬다 보면 자연스레 다시 놀이터에 가고 싶어지죠. 우리는 이렇게 지치면 휴식을 허락하는 기분으로 뭐든 해야 멈추지 않고 몰입과 휴식의 파도 타기를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또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어릴 때와는 다르게 이렇게 순수하게 작업하지 못하고
번아웃을 두려워하며 잘하려고 애쓰는 이유는 또 뭘까요? 그 이유는 순수하게 원하는 것을 했을 때 순수하게 올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애기들은 놀이터에 가고 싶으면 가고 싶다고 말하고 실제로 가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림을 그려서 작가가 되고 싶어 라는 욕구가 올라오면 억누르기 바쁘죠. 나는 재능이 없어, 시간이 없어, 돈이 부족해 하고요. 애기들도 이런 좌절감과 슬픔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애기들은 뭔가 원할 때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냥 으앙 울어버려요. 솔직하게 좌절하고 절망하죠. 다 울고 나면 금방 다른 것을 하러 갑니다. 근데 우리는 점점 커가면서 원하는 것을 잔뜩 쌓아두고 그것을 하지 못할 때의 창피함과 슬픔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 욕구를 꾹꾹 눌러 접어버리는데 도사가 됐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마음속에 꾹꾹 억눌릴 뿐 사라지지 않죠. 우리는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순수한 욕구가 이루어지는 기쁨뿐 아니라 그 욕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슬픔과 좌절 또한 경험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 잘 그릴 때의 성취감이 있다는 것과 못 그렸을 때의 부끄럽고 못난 느낌도 올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하는데 대부분이 그렇겠지만 후자의 감정은 아무도 반가워하지 않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뭔가 못했을 때의 좌절감과 속상함을 솔직하게 미워할 수는 있어요. 저도 못 그릴 때 기분 나쁘거든요. 하지만 그 감정이 올까 두려워서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고, 무섭다고 꽁꽁 싸매고 그림을 안 그리게 된다면 작품의 발전은 없게 될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그림을 안 그리게 되겠죠? 그림을 그리고 싶은 욕구는 사라지지 않으니 잘 그리는 사람들을 보며 부러워하고 속상해하다가 많은 시간이 지날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뭘 시도해도 실패할 자신을 제일 먼저 찾기에 아무것도 도전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런 류의 사람들을 지금 나쁘게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런 사람들은 게으르고 소심한 게 아니라 정말 아픈 사람들이에요.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시는 백지공포증, 백지 위에 뭘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다는 말씀은 마음의 언어로 번역하면 난 절대 못 그리는 내 모습을 만나고 싶지 않다는 말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못 그렸을 때 내가 너무 별로이고 부족한 모습을 피하고 싶다는 말이 됩니다. 제 말이 지금 조금이라도 와닿으셨다면 당신은 실패했을 때의 부끄러움과 속상함이 속 깊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럴 땐 그냥 이렇게 내가 아프다는 것을 먼저 알아봐 주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번아웃에 걸려보셨거나 무기력증으로 고통스럽거나 슬럼프에 빠지신 분들을 위해 만든 영상입니다. 여러분이 게으르고 부족하고 별로인 게 아니라 두려움 가득한 아픈 사람이라는 것을 좀 말해주려고요. 저는 번아웃으로 1년 반 동안 고생하면서 정말 힘들었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었냐고 한다면 스스로에 대한 자기 혐오와 죄책감이었어요. 그림도 안 그리고 일이 있는데도 못하고 몸도 점점 더 아파가는 저 자신을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었지만 점점 더 상태가 안 좋아지는 저 자신을 보며 어느 순간 연민이 올라오더라고요. 내가 너무 불쌍했어요. 애썼으니까 아픈 거죠. 힘을 많이 썼으니까 지쳐 쓰러진 겁니다. 그런 애한테 이러면 안 된다고 빨리 일어나라고 채찍질하면 아팠던 애는 더 아픕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참을 채찍질하다 자신이 매우 아픈 상태라는 것을 처음 깨닫고 그림 못 그린 지 1년이 지나고 나서야 저는 스스로에게 휴식을 허락할 수 있었어요. 번아웃 1년 반 중에 1년은 저 자신을 싫어하느라 보냈고 회복 기간이 반년이었습니다. 여러분, 번아웃과 슬럼프는 지친 스스로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걸리는 병입니다. 당장 쉽진 않겠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뭘 해도 안 되고 지쳐서 무기력하신 분들이 있다면 당신이 너무 애써와서 그렇게 지치게 된 거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아니 뭘 했다고 지쳐, 한 것도 없는데 라고 반박하시는 분들 계실 거 다 압니다. 저도 저한테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마음은 가끔 거짓말을 해도 몸은 거짓말을 못해요.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신나서 날아갈 것 같죠? 맛있는 음식 먹으면 몸이 들뜨고 불편한 자리 가면 몸이 굳어버리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은 아픕니다. 현재 여러분이 무기력하고 체력이 점점 없어져가는 것 같다면 그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당장 이런 자신을 사랑할 순 없어도 이렇게 힘들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건 알아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또 새 작품과 새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유튜브는 앞으로 이렇게 그림의 기술보단 더 폭넓은 삶에 대한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이런 배경 일러스트를 그리는 기술적인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더보기란에 제 강의 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